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PD 60mm인 사람이 1m 거리에서 대칭성 폭주를 했을 때 좌우 양안의 폭주량은, 여기서 말하는 1m는 회선점까지의 거리예요. 물체에서 회선점까지의 거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PD가 60mm인 사람이 1m 거리를 본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풀어도 되고 공식을 대입해도 돼요. 회선점부터 물체까지 거리가 1m래요. 그러면 여기가 100cm가 되겠죠. 1m니까. 그리고 이 길이는 동공사의 거리가 60mm인데 거기에 반이니까 3cm가 해당할 겁니다. 그러면 1m에서 3cm 이동했네. 그러면 3프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모르겠으면 탄젠트 세타가 100분의 3이잖아요. 여기가 세타라고 보면 100분의 3 곱하기 100 한 게 프리즘 디옵터였으니까 3프리즘이 될 거다. 그래서 이쪽 한쪽에 3프리즘, 이쪽 한쪽에 3프리즘 되니까 양쪽 합치면 6프리즘이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공식을 대입해도 됩니다. 공식을 대입했을 때는 먼저 미터각을 하겠죠. 미터각은 D분의 1이었어요. 회선점부터 물체까지의 거리가 1m니까 1분의 1이다.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럼 미터각이 1이네. 그럼 우리가 프리즘 디옵터는 미터각 곱하기 PD였습니다. 여기서 PD는 센티미터 단위였죠. 미터각이 1이고 PD가 센치로 다누면 6이니까 프리즘 디옵터는 6이 된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그래서 물론 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겠지만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조금 힘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서 한번 풀어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 PD가 70인 사람이 0.5m 거리에서 대칭성 폭주를 했을 때 좌우 양안의 폭주량이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그림으로도 풀어보고 공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그림으로 풀어볼게요. 눈이 있을 거고 이 회선점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고 또 물체, 이 물체까지의 거리가 지금 0.5m래요. 그러면 50cm. 이 거리는 PD가 70mm니까 3.5cm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세타라고 놨을 때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프리즘 디옵터는 100 탄젠트 세타니까 100 곱하기 50분의 3.5 그래서 7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 한쪽 눈에 7프리즘, 이쪽에 7프리즘, 그래서 총 14프리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14프리즘이고, 이번에는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도 이 거리는 그냥 회선점까지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터각을 먼저 구할 겁니다. 미터각은 D분의
1. D가 지금 0.5m. 그러면 0.5분의 1. 그러면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터각은 2m 각이구나. 그럼 프리즘 디옵터는 미터각 곱하기 PD였어요. 물론 PD는 센티미터 단위였고요. 미터각이 2, PD는 70mm니까 7. 그래서 14 프리즘. 이렇게 구해주셔도 됩니다. 더 편하신 걸로 구하시면 돼요. 그럼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문제는 PD가 60mm인 사람 그리고 20cm 거리에서 대칭성 폭주를 했대요. 요것도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고 룬 그리고 여기가 20cm. 그럼 여기 거리가 PD가 60mm니까 3이 될 거예요. 여기가 6cm니까 그 반 3. 그래서 여기가 세타라고 보면 이것도 탄젠트 세타는 20분의 3. 그래서 프리즘 디옵터가 100 탄젠트 세타니까 100 곱하기 20분의 3. 그래서 15 프리즘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 눈에 15 프리즘, 이쪽 눈에 15 프리즘 해서 총 30 프리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이번에 공식으로 한번 풀게요. 먼저 20cm의 거리에서 본다. 미터각을 구하겠죠? 미터각은 20cm분의 1, 0.2분의 1은 5 미터각이 될 거고, 프리즘 디옵터는 미터각 곱하기 PD. 그래서 5 곱하기 PD가 60mm니까 6cm. 그래서 30 프리즘.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더 편하신 걸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공식으로 구할 거면 미터각을 구한 다음에 PD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아까 그림으로 구할 거면 탄젠트 세터를 구한 다음에 100 탄젠트 세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폭주량의 단위에 대해서 구하는 거, 폭주량을 구하는 거를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 나왔을 때 바로바로 푸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우리가 이제 폭주를 분석하면 총 4가지 폭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성 폭주, 조절성 폭주, 임상성 폭주, 근접성 폭주,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긴장성 폭주입니다. 요거는 그냥 멀리 볼 때 아니면 평상시에 그냥 계속 하고 있는 폭주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뭐 항상 뭘 또렷하게 보려고 폭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생활하시면서 그냥 멀리 볼 때나 가까이 볼 때나 그냥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폭주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긴장성 폭주란 생리적인 안전 안위에서 야간이 무한원방에 있는 한 물점을 단위시할 때까지의 폭주를 말을 한다. 멀리 있는 거를 보더라도 약간의 폭주를 하는 그런 긴장성 폭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주라는 것은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거니까 내직근이 사용을 하겠죠. 내직근을 사용해서 눈을 안쪽으로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내직근의 긴장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혹은 그냥 평상시 생활할 때는 무조건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뭐 잘 때나 마취했을 때 이런 상태에서는 딱히 긴장성 폭주가 나타나진 않고요. 깨어 있을 때는 항상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긴장성 폭주를 크기를 측정할 수가 없고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폭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긴장성 폭주는 항상 하고 있는 폭주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절성 폭주.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폭주랑 조절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볼 때, 가까이 보는 작업을 할 때 폭주가 되면서 조절도 쓰니까 그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나 한쪽에 자극이 주어지면 두 가지가 동시에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조절이 일어나면 폭주도 동시에 일어나고 폭주가 일어나면 조절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절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폭주를 조절성 폭주라고 한다. 그러니까 조절이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의 폭주를 하느냐를 조절성 폭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디옵터의 조절 시 조절성 폭주량을 나타내는 게 조절성 폭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절할 때 1디옵터만큼의 조절을 할 때 내가 어느 만큼의 폭주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조절성 폭주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융상성 폭주. 이 융상 운동이라는 거는 양안에 비춰진 상의 어긋남을 각각의 대응점에 일치시켜 양안 단일화가 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눈이 있고 왼쪽 눈이 있는데 그 눈으로 보는 거에서 상이 어긋나 있으면 그거를 융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합친다. 우리가 두 개의 눈을 하나로 볼 수 있게끔 합치는 운동을 융상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성 폭주의 부족으로 인한 시선의 편의를 보정하고 주시 목표의 상을 양안 중심화에 오도록 하는 폭주.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른쪽에서 보는 거랑 왼쪽에서 보는 거랑 하나로 볼 수 있게끔 하는 폭주가 이 융상성 폭주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양안 단일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폭주. 오른쪽의 대응점이랑 왼쪽 눈의 대응점에 일치시키도록 이렇게 폭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양안 단일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폭주다. 그리고 네 번째, 근접성 폭주. 요거는 우리가 물체가 가깝게 있다고 하는 그 감각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는 폭주예요. 그래서 물체가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어나는 폭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접성 폭주량은 2.5에서 3.5 프리즘 정도이며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주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고 긴장성 폭주는 그냥 항상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항상 일어나는 거고 그냥 내직근의 긴장에 의해서 폭주가 되는 건데 이제 항상 있다. 조절성 폭주는 우리가 조절했을 때 1디옵터만큼의 조절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폭주를 하느냐. 내가 조절과 폭주의 연관이 있는데 조절을 할 때 얼마만큼의 폭주를 하느냐를 알아보는 게 조절성 폭주. 융상성 폭주는 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하나처럼 보이게 양안 단일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폭주. 그리고 근접성 폭주는 내가 가깝게 있다고 하는 그 감각에 의해서 생기는 폭주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조절성 폭주와 융상성 폭주가 조금 의미가 있고요. 긴장성이랑 근접성은 그냥 폭주 종류에 들어가지만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잘 외워주시면 좋고요. 조절성 폭주는 조절에 의해서 생각나는 폭주, 융상성 폭주는 양안 단일시를 하기 위해서 나는 폭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절과 폭주에 대해서 좀 나눠서 볼 건데 상대 조절.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과 폭주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조절을 얼마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면 폭주가 자꾸 개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절이랑 폭주가 같이 일어나니까 조절량을 검사하고 싶은데 폭주가 같이 일어나니까 검사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반대로 폭주량을 검사하고 싶은데 조절이 계속 개입되고 조절이 같이 일어나니까 정확한 값을 알아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상대 조절이랑 상대 폭주는 상대 조절은 폭주를 일정하게 하고 상대 폭주는 조절을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조절은 폭주를 일정하게 하고 조절을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기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폭주는 조절을 일정하게 하고 눈앞에 프리즘의 프리즘을 넣는 거라는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조절 검사를 할 때 물체를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체를 앞쪽으로 이동시키면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폭주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폭주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거리를 일정하게 놓고 거기서 조절력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조절력 검사라고 하면 거리를 이동시키지 않고 조절력만 검사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상대 폭주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폭주 근점을 검사할 때 폭주 근점이라고 하면 멀리 있는 물체를 점점 내 눈 앞으로 코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두 개로 보이는 점을 체크를 하는 게 폭주 근점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멀리 있는 걸 가까이 오게 하기 때문에 조절이 개입이 돼요. 조절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 폭주 검사를 할 때는 조절을 일정하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거리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 거리에서 폭주 능력을 검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눈이 있을 거고, 이 눈 앞에 이렇게 기저 외방이라고 하는 것을 두꺼운 쪽이 바깥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렌즈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쭉 올 텐데 두꺼운 쪽으로 빛이 이렇게 휠 거예요. 요것도 쭉 오다가 두꺼운 쪽으로 빛이 이렇게 꺾일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중심화가 여기 있으니까 원래는 쭉 들어와서 중심화에 맺히면 잘 보이는 건데, 앞에 프리즘을 기저 외방으로 놓으니까 빛이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중심화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돌려야 중심화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걸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대 폭주는 앞에 프리즘 렌즈를 넣어서 점점 양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빛이 많이 꺾이게 했을 때 눈이 얼마만큼 꺾일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을 일정하게 하고 눈앞에 프리즘의 기저를 귀 쪽 또는 코 쪽에 놓으면 계산이 얼마만큼 잘 되는지를 보는 거겠죠. 기저 방향을 귀 쪽 또는 코 쪽으로 향하도록 되면 잠시 후에 단일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빛이 이쪽에 꺾이면 우리가 중심화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양쪽에 다 중심화에 맺히게 해서 단일시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한 개로. 단일시가 되는데 이는 폭주만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결과다. 무슨 말이냐? 조절이 개입되지 않고 거리는 일정하기 때문에 눈을 모으는 능력만을 보는 거다 라고 해서 상대 폭주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 조절과 상대 폭주. 상대 조절은 폭주를 일정하게 해서 조절 능력만을 테스트하는 거, 조절 능력만을 보는 거. 그리고 상대 폭주는 조절을 일정하게 하고 프리즘 렌즈를 넣어서 눈이 몰리거나 이렇게 안으로 몰리거나 바깥으로 빼는 이런 폭주 능력만을 보는 게 상대 폭주와 상대 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시인 사람이 이렇게 마이너스 2.00 디옵터의 근시안을 가진 사람이 50cm 앞에 물체를 주시한다고 한다 하면 조절력은 얼마나 쓰고 폭주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2디옵터의 근시안이 50cm 앞에 물체를 주시하면 조절력을 얼마나 써야 될까요? 좀 헷갈리면 이것도 그림을 똑같이 그려요. 이 사람은 정시안이에요. 정시인데 2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 정시인 사람한테 앞에 플러스 0.00 디옵터를 넣은 눈이 2디옵터의 근시안을 가진 사람이랑 똑같은 눈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평행광선으로 나왔던 게 이렇게 50cm에서 한 점으로 맺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 2디옵터의 근시안을 가진 사람은 50cm 앞에 물체를 볼 때 따로 조절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50cm 이미 원점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는 잘 보여요. 그리고 폭주는 센치가 50cm니까 저 50cm는 회선점에서 물체까지 거리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 D분의 1이 되잖아요. 미터각은. 그래서 0.5분의 1. 그래서 2m 각이 될 거예요. 2디옵터, 마이너스 2디옵터의 근시안이 50cm 앞에 물체를 주시할 때 조절력은 0이고 미터각은 2m 각이다. 여기가 이해가 되셨을 거고, 밑에 원시가 플러스 2디옵터의 원시안이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주시하려면 조절력을 얼마나 써야 되고 미터각은 어떻게 되느냐. 원시가 플러스 2디옵터의 원시를 갖고 있대요. 그럼 그런 사람도 똑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정시인데 2디옵터의 원시력. 원시는 망막 뒤쪽에 맺히는 거잖아요. 상이. 여기 뒤에 맺히려면 이 사람의 굴절력이 더 약해야 되니까 정시인 사람한테 앞에 마이너스 렌즈를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눈이 이제 2디옵터의 원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정시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물체를 본대요. 원거리에 있는 물체를 본다라는 건 정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정시가 60디옵터인데 지금 앞에 마이너스 2디옵터를 됐으니까 이 사람은 58디옵터일 거예요. 근데 정시가 돼야 원방에 있는 무한거리에 있는 걸 잘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플러스 2디옵터만큼의 굴절력이 필요해요. 60으로 되려면. 그러니까 이 플러스 2디옵터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서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조절을 하는 거고, 그래서 플러스 2디옵터의 원시안이 원거리에 있을 때의 조절력은 2디옵터만큼 조절력을 할 거예요. 왜냐면 60디옵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조절력은 2디옵터고 그때 미터각은 어떻게 될까요? 폭주각은? 무한거리. 원거리에 있다는 건 무한대에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D분의 1인데 미터각이 이 D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원거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건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플러스 2디옵터의 원시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물질을 주시하려면 2디옵터만큼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폭주각은 0이 될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보면 그 폭주각이 0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장성 폭주도 하고 있고 또 조절을 하기 때문에 조절성 폭주, 조절을 하면서 나오는 폭주도 조금 잡히긴 할 거예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폭주각이 0이지만 실무에서는 0디옵터보다 조금 더 잡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보면 2디옵터의 근시안이 50cm 앞에 볼 때 조절력 안 쓰고 미터각은 50cm분의 1, 그래서 2m각. 그리고 원시가 플러스 2디옵터의 원시안이 원거리를 볼 때는 조절이 2디옵터만큼 필요하고 미터각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 가까운 곳에 물점을 주시할 때 조절만으로는 못 보기 때문에 이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냥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잘 알 텐데, 이 프리즘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양쪽이. 첫 번째 그림이 두꺼운 쪽이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기저 외방 혹은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다. 베이스가 아웃되는 프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넣었을 때, 기저 외방 프리즘을 넣었을 때는 빛이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눈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빛이 바깥쪽으로 꺾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중심하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넣는다. 아, 내 폭주 능력을 볼 수 있겠구나. 베이스 아웃 프리즘 작용 시, 기저 외방 프리즘 작용 시 폭주를 강화시켜서 주시하게 된다. 빛이 바깥쪽으로 꺾이니까 눈은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이 선이 중심하에 맺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기저 내방 혹은 베이스 인 렌즈를 넣는다. 눈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제는 기저 내방이에요. 베이스 인. 그럼 빛이 이쪽으로 꺾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오다가 이쪽으로 꺾일 거고. 그럼 내가 눈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중심하에 맺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인, 기저 내방 프리즘을 작용하면 계산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베이스 아웃 프리즘 혹은 기저 외방 프리즘을 넣으면 폭주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베이스 인 혹은 기저 내방 프리즘을 넣으면 계산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절 레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배울 건데 조절 레그량이라는 것은 조절 자극량에서 조절 반응량을 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50cm를 보게 하려면 조절을 2디옵터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절 자극량이에요. 이 사람이 2디옵터만큼의 조절을 해야 되니까 조절 자극을 2디옵터만큼 줬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조절을 한 양이 1디옵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조절 레그는 1디옵터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조절 자극량,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조절 자극을 해야 되는 양이 있는데 내가 실제로 조절 자극을 한 양을 뺀 게 조절 레그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절 레그는 내가 조절 자극을 해야 되는 양에서 내가 실제로 자극을 한 양을 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절과 폭주와의 관계인데 원시안에서 조절과 폭주와의 관계는 조절력이 항상 폭주력보다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러스 3.00 디옵터의 원시를 가진 사람이 무한 원방을 봤어요. 그러면 조절을 얼마나 했을 거고 폭주 각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게요. 먼저 3디옵터의 원시를 가진 사람은 조절이 멀리 볼 때는 3디옵터만큼 하겠죠. 폭주는 원방이니까 그 미터 각이 D분의 1이 될 거니까 이게 무한대의 거리니까 0이 될 거예요. 아니면 이 조절도 한 번 더 그려볼까요? 이 원시인 사람이 이게 정시라고 가정했을 때 플러스 3디옵터의 원시를 가진 사람은 앞에 마이너스 3디옵터를 정시인 사람한테 넣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3디옵터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평행광선이 돼야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디옵터를 만큼 상쇄시켜 주려고 이 수정체가 플러스 3디옵터만큼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쇄시켜서 평행광선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력은 3디옵터, 폭주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사람이 1m를 본대요. 이거는 원방, 이거는 1m. 1m를 보려면 조절을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1m를 볼 때 원래는 어떻게 내야 되느냐?
우리가 3디옵트의 원시를 가진 사람을 뭐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게 정시일 때 마이너스 3.00 디옵터 렌즈를 넣은 사람이 이제 정시라 그 3디옵트의 원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정시인 사람한테 마이너스 3디옵터를 넣으면 그 사람이 3디옵트의 원시를 가진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m에 있는 거를 보려고 해요. 1m. 그러면 1m에 있는 거를 보려면 빛이 1m에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m에서 빛을 수렴을 시키려면 여기 앞에 무슨 렌즈를 넣으면 1m가 될까요? 이 앞에 플러스 4디옵터의 렌즈를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플러스 4디옵터 마이너스 3디옵터를 더하면 플러스 1디옵터가 되죠. 그럼 이 두 가지 렌즈를 합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여기에 그냥 플러스 1디옵터의 렌즈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디옵터의 렌즈가 앞에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의 정시에다가 플러스 1디옵터의 렌즈가 들어간 거니까 1m 앞에서 이렇게 맺힐 거예요. 그래서 1m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원래 마이너스 3디옵터만큼의 이성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앞에 플러스 4디옵터 렌즈를 넣으면 1m도 잘 보일 거다. 그럼 이 플러스 4디옵터만큼에 해당하는 것을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4디옵터에 더 해당하는 렌즈를 만드는 거예요. 1m에 있는 걸 보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3디옵터의 원시를 가진 사람이 1m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 조절이 4.00디옵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 4디옵터를 해야 이게 플러스 1디옵터가 돼서 1m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미터가 즉 폭주는 1m 거리니까 1m분의 1 해서 1이 될 겁니다. 1m 값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조절 3디옵터 했을 때 폭주 0 조절 4디옵터 했을 때 폭주 1 이 조절량과 폭주량은 서로 원시도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조절에서 폭주 차이가 내가 가진 원시도만큼이 들어가겠구나. 왜? 항상 원시도만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절은 원시도만큼 더 더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시 안에서 조절과 폭주와의 관계는 항상 조절력이 폭주력보다 강하고 일반적으로 원시 안에서 조절력은 폭주력보다 정확하게 원시도만큼 크다. 조절력은 원시도만큼 더 크다. 폭주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조절과 폭주에 대해서 배웠고요.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아무래도 1학년이다 보니까 많이 배운 게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다 보니까 많이 복잡하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풀어다 보면 저처럼 아니면 그림을 그리면서 좀 급하게 풀지 말고 편하게 풀어보시면 잘 풀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도를 더 나가진 않고요. 1주차 때부터 지금 11주차 때까지 나갔던 것들을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 13, 14 이 3주차 동안 전체 11주차까지 배웠던 거를 복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나간 것들은 이제 노트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기말고사 과제니까 중간고사 이후 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고 기말고사는 이제 중간고사 범위 또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물론 중간고사 이후에 보는 것들이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중간고사 때 한번 봤던 것들은 아무래도 내용이 조금 협소하게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험 내용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하는 거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었지. 그래서 다양하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웠던 거를 정리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더 진행을 하는 거에서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백서톡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 정리는 이제 기말고사 때도 이제 거들 건데 그때도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중간고사 범위 이후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시험은 중간, 기말, 총 다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고사 이후 범위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이제 1주차부터 정리할 거니까 뭐 책을 가져오시든 아니면 노트를 가져오시든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는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